지금부터는 45년 만에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를 자세히 되짚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윤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렇게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대치 속에서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며 155분 만에 계엄이 해제 요구됐는데 긴박했던 상황을 최종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늦은 밤 대통령실은 아무 예고 없이 긴급 발표 소식을 알렸고 10시 25분 카메라 앞에 앉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일제히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동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엔 경찰이 배치됐고 출입문은 폐쇄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국회로 와 주십시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경찰을 피해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군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는 보좌진들과 충돌이 빚어졌고 계엄군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에서는 책상 등으로 입구를 막은 보좌진들이 소화기까지 분사하며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대치가 벌어지는 동안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였고 새벽 1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국회 해제 요구까지 걸린 시간은 155분이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공개됐습니다.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린 뒤 소총으로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불법 행위들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동장에 헬기 여러 대가 착륙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내리더니 국회의사당으로 일사불란하게 뛰어갑니다. 출입구는 보좌진들이 쌓아둔 의자와 집기류로 진입이 막힌 상황. 창문으로 다가간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소총으로 3개 내리칩니다. 유리창을 부순 뒤 차례로 등을 밟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합니다. 진입한 군인들이 본회의장 접근을 시도하자 보좌진 등 관계자들은 몸으로 막아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 투입된 무장계엄군이 2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을 나르기 위해 군용 헬기가 24차례 동원됐고 이 중 50여 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계엄군의 불법 행위가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질받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 시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됩니다. 현행범일 경우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계엄군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의장 이 3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는 계엄군에 의한 국회 유린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군과 경찰에 대한 전면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이번 계엄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면서 또 동시에 과정 자체가 허술하고 곳곳에서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24년이 맞나 의심하게 만든 계엄, 어떤 게 허술했던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계엄군 동원 과정에서 북한 때문이라고 병사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계엄군이 뭘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국회에 투입됐다는 겁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 장관이 상황이 발생하면 707을 부른다고 했다. 계엄 3시간 전인 어제 저녁 8시쯤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부대원들에게 전파됐다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박 의원은 이 때문에 부대원들이 구체적 지침 없이 북한 관련 상황으로만 알고 국회에 투입돼 어리둥절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에서는 공식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을 핑계로 속여 무장병력을 동원한 셈입니다. 또 지시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로 계엄군이 투입된 걸 보여줍니다. 박 의원은 계엄 1시간 뒤인 자정 무렵 헬기가 국회에 착륙했고 707 대원들은 4, 50분이 더 지난 오늘 새벽 0시 45분쯤에야 본청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회엔 특전사와 수방사 예하 정예부대가 투입됐지만 다소 허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원과 보좌진들보다 현장에 늦게 도착했고 행동 지침도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조해서 계엄령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본관을 여기서 장악한다든지 아니면 의원들을 끄집어낸다든지 국회를 못 들게 막는다든지 그냥 그런 거가 제대로 없는 상태로 그냥 국회로 간 것 같아서 극소수만 아는 상태에서 계엄을 정교하게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회를 막아섰던 경찰들의 움직임도 허술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기도 했는데 자신들도 불법 행위의 공범이 되는 건 아닌지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경찰들과 시민들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제발 진정해요. 그러지 말라고.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비상계엄 하에 열어줄 수 없다라고 조치를 제가 받아서 비상계엄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저희가 지금 현재로 저희가 받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X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동요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젊은 이제 그 경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은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현장에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일사불란하다는 모임 그런 느낌보다는 그 안에 상당한 동요가 있었다. 이런.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막아서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해한 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란죄의 경우 모의에 참여한 사람부터 지휘자, 임무를 수행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 경비대의 직권 남용 여부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를 경비하는 게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급기야 국회 경비대장에 국회 출입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회 봉쇄를 지시한 게 지휘부였냐는 JTBC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 청장도 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위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현직 경찰은 오늘 오전 공수처에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순간 또 계엄 해제를 선언하는 순간 대통령실 현장에 있었던 취재기자 김태영 기자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한다. 이것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알려줬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저녁 9시 20분쯤 정부에서 긴급 발표가 있고 윤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때부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늦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표를 하냐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그래서 전화를 돌려봤지만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네. 일부 참모가 통화가 됐지만 전혀 모르겠다. 금시초문이다.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파악 중이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무슨 내용으로 왜 발표를 한다는 건지도 뭐 참모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전혀 몰랐던 겁니까? 네, 저도 핵심 참모 가운데 한 명과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이 참모 역시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서둘러 대통령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데다 상황 파악도 잘 되지 않아서 저를 비롯한 상당수의 기자들이 대통령실로 하나둘 복귀했고 얼마 안 돼 경호처에서 출입을 막기까지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도착하니 1층 브리핑룸은 통제 중이었고 경호처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만 볼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을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막혔고 결국 담화가 시작되고 기자들도 그제서야 방송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된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제 밤늦게 이렇게 기습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 하루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상황 파악 중인지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건지 혹은 입장을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인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유력하게 꼽히는 건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을 가능성입니다. 네. 어젯밤 10시 25분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의원 대부분 저녁 식사 등의 개인 일정 중이거나 지역구에 내려갔을 시간대입니다. 단시간 내에 모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사이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해서 계엄 해제안 처리를 막으려 했던 이런 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거겠지만 이 계엄이 국회에 막혀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당연히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걸 과연 모르고 윤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대체 이런 결정을 왜 내린 것인지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지 155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인데 왜 국민적 비판을 무릅쓰고까지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왜 12월 3일이었는지 그것도 늦은 밤 기습적으로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조차 모르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속내는 알 수 없는 가운데 궁금증만 커지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이 커지자 나름대로 근원적 해법을 찾았다는 분석부터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 관련 수사가 급무살을 탈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란 분석까지 각종 관측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물론 정답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도만 알고 있을 텐데요. 조금 전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을 한 만큼 한동훈 대표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황당했던 계엄령의 배경이 조금이라도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더 있겠죠.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